또 최근에 또 우리 정윤 씨가 또 그 남편과의 어떤 이혼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공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가진 편견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안녕? 난 윤지우야. 난 아빠랑 안 살아. 난 아빠랑 안 살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소문이 빨리 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본인이 먼저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당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네, 좀 그거를 마음속에 꿍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또 그러니까. 지우가 이 아빠 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근데 또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심리로 아이가 그런. 근데 이거를 막 진짜 뭐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럼 동생이 필요해? 동생은 또 싫대요. 근데 언니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언니를 낳아줄 수는 없죠. 동생은 그렇지. 근데 너무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약간 장소 불문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친구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먼저 안아야 되고 막 볼을 부벼야 되고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막 뽀뽀를 해야 막 마스크 위로 뽀뽀를 막 해요. 이사 오기 전에 집으로 이제 오시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자고 가요. 뭐 저랑 더 놀다 가요. 선생님 인사하는 데만 거의 한 1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 야광복 있죠. 이거를 들고 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차까지 쫓아 내려와서 우유 빛깔 선생님 이러면서 계속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거의 네 정도 덕후네 덕후. 팬클럽이야. 당장 현재 지난주 주말에도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였어요. 너무 배려심도 많고 지우를 너무 잘 챙겨주는 언니였는데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더 선을 넘으니까 지우의 스킨십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정말 또 초등학생 되면 또 정말 자기 할 말들 다 하고 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게끔 제가 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좀 박사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근데 딸바보답게 따님에 관한 고민인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애들은 너무 샤이해가지고 오히려 막 정윤 씨 딸처럼 막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막 다가가고 너무 좋지. 너무 이렇게 사이드만 있어서 오히려 그게 걱정인데 애정 표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상상을 해보니까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가서 야광목을 들고 우유 빛깔. 네, 너무 귀여운데요. 일단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는 거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조금 바꿔 말하면 이제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지. 키우려면 일단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해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가 보면 시작이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와 같이 있을 때 반가웠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우를 보면 사람을 막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사람을 만나면 막 감정 표현을 하는 아이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구나. 마음 주머니가 있다고 하면 사랑을 담는 주머니가 되게 큰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이제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나 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부모가 어떠한 형태의 감정이든 감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감정을 잘 받아주고 감정을 잘 가르쳐준 아이들. 감정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이죠. 이건 이제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감정도 잘 표현해요.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네. 이렇게 크면 사회성 발달이 잘 된 아이로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 일단 해봐요. 이게 좋긴 하는데요. 약간 좀 과한 면이 좀 있긴 하죠. 네. 이제 정도가 맞아요. 과하면. 네, 과유불급이니까 조금 이제 넘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또 우려되는 면이 그런 있죠. 부분도 네, 같아요. 그 과한 애정 표현 좀 어떤 것들인지 뭐 난처했던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하면. 지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원할 때 데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친구도 지우를 너무 좋아해줬어요. 그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얘를 안고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막 너무 좋으면 막 이렇게 떠는 거. 뭔지 아시죠? 막 너무 좋으면 막 이렇게 떠는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우야 나 조금 아파 숨 막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상대 아이한테는 되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캠핑을 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돼서 캠핑을 자주 다녔어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캠핑장에 가면 엄마 옆에만 붙어 있고 엄마 막 텐트 치고 막 바쁜데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텐트를 못 치게 하기도 막 했었어요. 자기 옆에만 있으라고. 어느 순간 캠핑장에서 이렇게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캠핑장을 가면 사라져요. 애들하고 논이라고. 그리고 밤에 돌아와요. 이 정도예요. 그럼 얘 어디 갔나 찾고서 남의 텐트에 가서 막 놀고 있고 이미 막 자기네 집인 것처럼 거기서 밥까지 다 모르는 사람. 네. 완전 네.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정도면 좀 걱정되기도 했을 텐데.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체크를 하죠. 얘가 딱 도착을 하면 딱 봐요. 또래 있는. 찾아. 자기 또래가 있고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쓱 가. 근데 처음부터 확 들이대진 않아요. 쓱 가서 엉덩이를 쓱 밀고 이렇게 앉아요. 스킬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봐요. 일단 봐요. 그러면서 쓱 그냥 묻어가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네. 작년에 이렇게 캠핑 중인데 엄마들이랑 이렇게 아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보는데 모르는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애. 야, 너 누구니? 이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너무 하하고 하는 소리가 지금 지우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들어왔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이 친구랑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엄마 빨리 전화번호. 빨리 전화번호. 제 번호를 아니까 우리 엄마 번호 이거니까 이모 빨리 입력하세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번호를 굉장히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어요. 정말 이분한테는 꼭 줘야 된다. 아니면 그땐 제가 먼저라도 드리는데 약간 애매하게 친할 때 있잖아요. 그땐 사실 번호를 좀 오픈하게 저도 나름 이렇게 인지도가 그래도 요만큼 있는 사람인데 그럴 때 조금 곤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 실제로 연락을 주고 받으셨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같이 여행도 막 여름 가도 같이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작년부터 캠핑장을 애들이랑 다니기 시작했는데 캠핑장 입구에 최정윤 씨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캠핑장 번호 밑에. 네. 아, 배우 최정윤이라고 010이라고 다 나도 봤어. 아이고. 나 진짜인지 몰랐지. 대박이다. 그러면서 좀 성격이. 네. 우와. 근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걸 몇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우는 자기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 재밌는 경험을 또 하고 싶어. 예. 그러려면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연락을 해서 다음에 또 가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빨리 연락 줘. 이거는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또 다시 만나고 싶어요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요걸 통해서 나름 성공적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으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것이 성사가 돼서 다음번에 한번 또 놀러 갔을 때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우는 아하,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나름 그 어떻게 보면 습득,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영리하네요. 네. 나름 스킬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우리 정윤 씨가 또 그 남편과의 어떤 이혼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공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가진 편견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안녕, 난 윤지우야. 난 아빠랑 안 살아. 난 아빠랑 안 살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소문이 빨리 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본인이 먼저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당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네, 좀 그거를 마음속에 꿍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또 그러니까. 지우가 아빠 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근데 또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심리로 아이가 그런. 근데 이거를 막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럼 동생이 필요해? 그럼 동생은 또 싫대요. 근데 언니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언니를 낳아줄 수는 없죠. 동생은 근데 아빠의 부재 이 단어 표현이 정윤 씨한테는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못 해주는 거 내가 2배, 3배, 4배의 사랑을 더 줘서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 네, 있으시죠. 너무 내가 있어요. 그만큼의 사랑을 더 줘서 아이가 그 면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아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누구보다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도.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이거를 공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아유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그냥 모든 우리 가족 안의 문제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질까 봐 제가 그래서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근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이 또 그런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가정이 이제 좀 비중이 커졌어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한부모 가정이 너무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새는 너무 뭐 한 반에 10명이면 뭐 다 반은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왜 내 애가 그 반에 속해야 돼? 약간 이랬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반에 속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거를 그래도 최대한 엄마니까 좀 피해가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그 이혼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는 사실 정윤 씨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본인들이 정말 고심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가정사는 제3자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거나 재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정윤 씨 삶에서 아이한테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내지는 댓글에도 진짜 막 험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 댓글을 안 보지만 제 주변에서 댓글을 보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윤 씨에 대한 댓글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반응이구나. 어찌됐건 그 댓글이 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 고민했던 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이 아이에게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됐건 저희에게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정윤 씨 말씀이 맞는 게요. 생각보다 우리들이 미처 느끼지도 못하게 오랜 동안 갖고 있는 편견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우리가 이제 정말 편견적 사고를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들을 툭 던졌을 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또 받는 상대방은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정윤 씨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혼했다는 건 이제 대중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들으면 조금 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뜨문뜨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딱히 명확한 어떤 상황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지우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히려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해지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윤 씨가요. 지우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좋고 말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건 분명한데요. 언제나 나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 정윤 씨가 지우한테 엄마의 이혼 또는 아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 이거를 너무 어른한테 내지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막연하죠.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면 늘 모호함은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불안이 동반돼요. 그래서 정윤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부터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 정윤 씨의 나름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 허전함과 실망감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얘 나이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살짝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 전에 이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좀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제가 너무 길게 말을 하는 건지 그래도 한 10분 안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자자. 그래서 또 자고.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해봤던 적이 없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도는 해봤었는데. 네. 아니 하루에 오늘 하루에 네. 이거 기승전결 다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정윤 씨의 저 깊은 마음속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에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하는 가정 내에서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쪽 부모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서로 안 좋은 네, 거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는 다 너무나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이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실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요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커서도 아빠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는 아빠의 부재는 내가 아빠가 안 계셔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빠와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이 적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빠의 부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의 부재를 반드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정윤 씨도 내가 3배, 4배, 5배 사랑을 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아빠가 계셨는데요. 지옥 같았어요. 이런 집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은 아빠가 부재였다면 난 더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빠가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이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사람으로 크느냐 하는 거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걸로 인한 아빠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추억, 경험이 좀 적죠. 네. 그걸 이제 아빠의 부재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약간 남자 어른을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이모들한테는 되게 그냥 서슴없이 다가가는데 삼촌들, 남자 어른을 되게 조금 쭈뼛쭈뼛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우가 그때 당시 접했던 유일한 남성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 진짜 아빠처럼 놀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니까. 아니야, 우리 아빠야!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내 아빠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남자친구들도 많으니까 막 제 학교 후배들부터 막 선배들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좀 보여줬었어요. 지우가 아마 이제 캠핑장에서든 이렇게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 네. 또래 아이들이 아빠랑 와서 노는 걸 보면 이제 지우는 많이 경험해보지 네, 않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제 삼촌들이 와서 해줘도 그거는 그거대로의 충족감이 있지만 그건 이제 아빠와 직접 하는 경험이 아니니까 어쨌든 지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경험이 적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호기심이 아주 많은 지우는 저건 뭘까? 아빠가 저렇게 놀아준다는 건 어떤 걸까? 또 아빠가 이렇게 번쩍 들어주는 건 뭘까? 진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번쩍 들어줄 수 있을까? 힘은 셀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고 아빠와의 시간, 아빠의 놀이에 대해서 나름 이제 굉장히 아이가 궁금해하고 원한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우리 집에 가요, 아빠 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맨날 우리 아빠들한테 아이랑 신체 놀이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네. 무슨 의미일까요? 또 요즘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유전자에 이렇게 그 코딩되어 있는 유전자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간의 아주 본능
본능적인 거에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빠들 이렇게 번쩍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목마를 토하기도 하고 애들 막 들었다 막 이렇게 매달리고. 하고 매달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이러한 신체를 통한 근육의 힘을 배워요. 근육의 힘을 배워요. 근육의 힘을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달리려면 거예요. 힘을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근육의 힘이구나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네. 응? 전혀 안 해주셨어요? 매달리기. 아니 그러니까 번쩍 아니 들고. 그런 걸 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런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게요. 몰랐다는 재밌게 거예요. 까르르 네. 하는 줄 알았지. 잘 놀아준다. 네, 네. 네. 왜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다 해보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걸 통해 발달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뭘 던지는 놀이를 할 때는 이걸 많이 해봐야 나중에 중력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회로가 기초에 연결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촉감놀이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물론 엄마도 해줄 수 있는데 네. 이제 흔히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이론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아빠들이 이제 신체 놀이를 많이 할 때 이렇게 막 번쩍 많이 들고 돌리죠. 네,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힘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능력들을 애들이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활동. 그런 의미가 있어. 네네 네. 와.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오토리티라고 해요. 권위적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못 배우나? 그럼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른.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건강한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사회의 규칙과 질서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부모가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반사회적으로 커요. 남의 권리라든가 사회의 법이라든가 질서를 막 어기고 짓밟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네. 얘기해주고. 기억나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고 선생님이.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몸으로 놀아주는 거에 대한 나름 컴플렉스가 있어서 엄청 몸으로 놀아줬어요.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아유.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아유. 들고 외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본인 몸이 또 재산분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자중하고 있어요. 아유, 아이고.